네, 이번 시간은 재계 소식들을 알아보는 재계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MBN의 한훈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서 카카오가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예. 그런데 이 자리에 어제 김범수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24일에 있을 국정감사 국감장에서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예. 자, 24일이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죠. 예. 김범수 의장, 이해진 대표, 최태원 SK 회장까지 아주 재계 거물급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됐어요. 피난대를 장식한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원래 어젠가요? 어제 저녁에 그 민주당 의원총회 하면서 국감 보이콧 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어제 보니까 저기 검찰에서 민주당 압수수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아침 또 의원총회 해가지고 국감 참석하겠다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없죠. 그 마지막 걸 좀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이 거물급들을 불러서 일종의 좀 흥행몰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0월 초부터 국감이 됐지만 사실 뭐 큰 거리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가령 뭐 경기도청 국감 할 때도 김동연 지사는 모습을 안 드러냈고 나왔지만 뭐 거의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 전에 뭐 법카라든지 그런 것만 기존에 있던 것만 계속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24일 마지막 국감이 말씀 주셨듯이 좀 이렇게 마지막 좀 이렇게 좀 화려하게 좀 어떤 그런 피나레를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뭐 국정감사하면 사실 국회의원들의 무대다. 뭐 이 국감으로 인해서 국감 스타가 또 탄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4일에 있을 이날의 국감을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집중할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데이터 센터 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제 카카오에서 SK로 조금 비난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 같으면 저희가 뭐 카카오가 먹통이 되면서 이메일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한테 그 비난이 쏟아졌다가 이 원인을 따져 보니까 카카오보다는 SK CNC 쪽의 잘 책임이 더 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데이터 센터 내에 어떤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로 합니까? ESS 거기에로 인한 화재가 났으니까 SK, CNC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SK 그룹 내의 가장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그래서 채텀 회장을 좀 불러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슈 대담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사실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 SK 측에서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 고객사에게 뒤늦게 알렸다. 이 부분까지 지금 논란이 되어서 SK 측에서 뭔가 입장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감장에서 나름대로 최태원 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뭐 해명을 할 것으로 나름대로 예견됩니다. SK 측에서는 뭐 다른 또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당장 입장 나온 건 없고 좀 SK 최태원 회장의 어떤 국감 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거북하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좀 일정이 많이 바쁩니다. 좀 상공회소 회장 아닙니까? 그거 지내고 있고 또 2030 부산 엑스포 공동 유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우자 어떤 노소영 씨하고 좀 이혼 소송이 지금 마무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군요. 5년간 걸렸죠. 2017년부터 진행이 됐었으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구나. 이번 주 이틀 전에 변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12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재판 막바지 아닙니까? 그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사실 뭐 조금 이렇게 논외의 어떤 그런 이야기지만 노소영 씨가 어떤 그런 이혼이 어떻게 보면 세계 이혼 그런 식으로 좀 풀리고 있습니다. 소송 가액이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위자료도 상당하고요. 과연 법원이 어느 정도 선에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최태원 회장한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신경을 좀 몰두해야 하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국감장 나오려고 하니까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조금 좀 그렇죠. 사실 올해 국감에서는 좀 SK 측에서는 좀 무난하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네. 마지막 24일에 있을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증인 출석으로 이제 채택이 돼서 예, 예. 갑자기 출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뭐 긴장하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우선 뭐 이번 먹통 사태 이후에 사후 수습 방식에 대해서 그런데 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우선 뭐 사실 뭐 저도 뭐 어제 같은 경우 뭐 어제 기자회견 기켜 예. 많은 분들이 지켜봤는데 뭐 되게 일각에서는 그래도 김범수 창업자죠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사죄의 어떤 그런 변을 내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예.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수 창업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끝까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예. 않았죠. 결국 예. 뭐 한 가지 나온 게 뭐 남궁훈 대표 사퇴한다는 건데 카카오 대표가 원래만 하더라도 4명이 사퇴했습니다. 예. 4번이나 바뀌었던 거죠. 그걸 올해만 4번인가요? 예, CEO만 그 마지막 그 정책 결정을 경영상의 어떤 그런 판단을 한 사람이 김범수 창업자거든요. 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물론 어떤 지금 공식적인 직함은 하나뿐입니다. 뭐 이니셔티브 센터장이가 하나뿐인데 뭐 이사회장에서 물러났지만 그래도 오너로서의 어떤 그런 결정적인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이 자리에 나와서 좀 이렇게 소상히 당장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당장 좀 이렇게 사죄의 어떤 걸 변을 내놔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사실 이번 그 카카오 사태를 좀 짚어보더라도 당장 어떤 그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복구가 됐지 않습니까? 카카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서버를 한 군데만 뒀었습니다. 네. 판교 그 센터 내에만 뒀었었는데 이걸 좀 어제도 얘기 나온 게 어떤 그런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런 어떤 이중화 어떤 그런 문제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조선실록입니까? 보도 조선실록 카카오도 사고가 4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정족산 뭐 서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어디입니까? 뭐 전주에도 서구가 있었고 4군데에 분산을 해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어떤 행정 체계에서 나왔는데, 행정 체계에서 보면 뭐 이중성이라든지 이중화 시켜야 되는 게 과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서버를 둔다든지 그런 식의 방책을 취해야 되는데 이쪽 카카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거 뭐 서버 또 이중으로 설치하려면 당장 돈이 드니까 그런 문제 좀 소홀히 한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김범수 회장이 사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거의 뭐 이번 국감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석을 안 할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이게 뭐 국감장에 안 나오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제재는 없습니다. 혹시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위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라 합니까 법률적인 어떤 제재는 있을 수 있는데 국감장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런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안 나오게 되면 정치권에 밉보이게 되므로 또 특히 그렇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이번에 그 카카오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쪽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어떤 힐난의 어떤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뭐 특히 우리 자본주의 같은 경우가 보면 좀 시장이 주도하기보다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어떤 국가 자본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국처럼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 거죠. 그 정책을 기업들이 순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니까 김범수 장은 뭐 원칙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정부의 또 눈치를 봐야 되니까 마지 못해 뭐 끌려 나오듯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마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에 대해서 자율 규제를 사실 원칙으로 삼긴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독과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이번 그 카카오 사태에서도 보듯이 모든 국민들이 카카오톡 다 쓰지 않습니까? 이게 한순간에 먹통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재난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데에서는 물론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시장이 주도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중재자로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목소리를 냈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자, 그런데 카카오가 사실 이번에 화재 먹통 사태뿐만이 아니라 네. 그전에도 다른 문제점으로 좀 비난의 대상이 되긴 네. 했습니다. 네. 계열사가 무려 180여 개 이른다고 하는데 네. 보통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음.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삼성이라든지 4대 그룹 계열사도 어떻게 해봤자 50개, 60개 정도인데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180개입니다. 언제 180개까지 됐죠? 예, 이게 상당합니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뭐 지주사가 있고 지주사 밑에 자회사가 있고 또 손자회사가 있으니까 예. 김범수 저 창업자도 뭐 어느 회사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거의 판단을 못 할 겁니다. 예. 180가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 태조 고려 태조 안건이 그 왕비가 6명이고 후궁이 23명 그리고 자식들이 48명이었답니다. 예, 예.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 얼굴은 다 기억하겠지만 이 자식이 어느 쪽에서 태어나는지를 네.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가 180개가 되니까 하나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예. 사실 그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모노발식 확장을 하게 된 그 연유를 보자면 옛날에 아주 옛날 뭐 15년 전 카카오톡이 나오기 전에는 그 뭐랍니까 문자 보낼 때 과금이 됐었습니다. 예. 하다못해 통화할 때도 과금이 됐었고 근데 카카오톡 공짜였지 않습니까? 시장의 어떤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건 혁신의 바람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예. 기존 재벌이 하고 있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한 거죠. 기업 수를 쭉 늘리면서 나름대로 어떤 진입 장벽을 친 거죠. 뭐 카카오 미장원, 카카오톡이 쭉 만들면서 여기 가입 안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거는 불이익을 받게끔. 예. 이용에 좀 제한이 있을 수 그래서 좀 있게. 시장을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로 예. 뭔가 공정위 쪽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문어발 확장에 좀 제동을 걸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나름대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나름대로 뭐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윤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하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는 민간이 끌고 예, 정부에서는 예. 뒷받침하기도 했지만 시장의 어떤 그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네. 단호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공정거래위 같은 경우 일종의 어떤 시장 감시기는 아닙니까? 과치도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시장에서 어떤 그런 들어가서 어떤 그런 제재의 칼날을 휘두르야 된다는 게 뭐 제게 일각의 지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일에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쪽에서도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네. 네이버 오너와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윤영찬 의원이 사실 네이버 임원 출신이잖아요. 임원 출신이고 예. 또 이분도 기자 출신입니까? 동아일보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출신인데 사실 그 윤 의원께서 이런 좀 얘기는 하긴 했었습니다. 사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고 금방 복구가 됐다. 예. 왜 뭐 패키지로 집어넣느냐 예. 그런 식으로 좀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뭐 나름대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해진 창업자까지 예. 같이 나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의원이 혹시 이런 발언을 했으면 좀 더 타당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자기 친정이니까 예. 그런 말들 두둔한다고 그런 소리를 했었었는데 그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번엔 좀 보여주기식 국감이 아니라 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대로 좀 지적하고 네. 그 대책을 좀 철저히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알맹이 있는 국감이 됐으면 예. 하는 바람을 좀 저도 가져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